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 마감했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핑계를 좀 찾아보자면은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은 그 FOMC 회의 내용이 매파적이다.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거는 아니긴 했죠. 사실 주된 막판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막판에 미국 증시 급락시킨 거는 옐런의 미국은행 관련된 연설 때문에 급락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다시 미국 은행들의 불안감이 자극이 되면서 미국 증시 하락한 건데, 사실 지금은 이제 어떤 위기의 초창기란 말입니다. 위기가 이제 막 싹이 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중반기 혹은 후반기쯤 되면은 이 위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미국의 자그마한 불안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와서는 더 증폭되고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 미국의 예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조치가 우리 유럽하고 우리 아시아에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석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와 유럽이 강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어제 이제 FOMC 회의 내용이 상당히 매파적이긴 했습니다. 매파적이긴 했는데 사실 성명서를 FOMC 성명서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뜯어다 보면은 사실 또 한편으로 일부 구실을 잡아서 한편으로는 이거 비둘기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FOMC 회의 결과 내용을 이래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씹고 뜯고 맛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시장이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잘 버티고 지금 유럽이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 어제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그래서 빵빵 터졌는데요. FOMC 회의와 옐런 연설 두 개가 빵빵 터지긴 터졌는데, 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벤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올랐다 혹은 오늘 떨어졌다, 이게 사실 별로 그렇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 일부 종목들이 코스닥, 나스닥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 빼놓고는 어쨌든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별로 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자리들에서 어젯밤에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딱딱 시장에 정말 제대로 녹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시장이 그런 어제 있었던 이벤트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올랐다 오늘 내렸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오늘은 올랐고 오늘은 내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딘가를 넘어가느냐, 어딘가를 붕괴시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긴 컸을 겁니다. 사실 저도 좀 기대감이 크기도 컸고, 야, 이 정도 이슈 나오면 한국 증시는 하락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오늘 한국 증시 뻘떡 올라서 마감하기도 했죠. 코스피가요. 하여튼 이렇게 다들 서로 이렇게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자고요. 그죠? 우리가 실망하는 거 하루 이틀이냐고요. 그죠?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기뻤던 게 하루 이틀이냐고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것들 별 의미 없죠. 그냥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차분하게 지켜볼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아침에 FOMC 회의에서 그 아침에 이제 그 FOMC 회의 내용들을 일단 쭉 살펴보긴 했는데, 좀 이제 덜 살펴본 부분들, 시간 관계상 좀 못 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만 좀 더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이제 성명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누가 정리를 잘 해놔서, 증권사들에서 정리를 잘해서 우린 이 부분만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제 FOMC 회의 내용은 매파적이었다. 일단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릴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약간 더 살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이 FOMC 회의 내용을 비교적 매파적이다, 긴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 금리 인상 전망을 시장이 하고 있었는데,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이걸 크게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내내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 내용이 어제 FOMC
그 회의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FOMC 회의 내용이 이렇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FOMC 그 뭐 기자회견 뭐 성명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앞으로 뭐 연준의 그 뭐 경제 전망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도 좀 뜯어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뭐 다소 비둘기파적이고 시장에 안정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었나 봐요. 이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명서 좀 먼저 보는 건데 성명서에서 달라진 점이 요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뭘로 바뀌었냐?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매파적으로 들렸던 표현이 이건데요. 온고잉 인크리스인데 이거 지웠다라는 거. 이거 지운 점에서 이거는 비둘기파적인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젯밤 당장 기자회견할 때는 당장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는 점에 충격 먹어서 좀 빠졌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성명서 내용 뒤져보면서 시장은 일부 안도감을 찾았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이 FOMC 내용이나 어제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온전히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린 일단은 뭐 어제 올랐다 어제 내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요. 진정한 반응이 나오기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표현이 변경이 됐다라는 점은 다소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firming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굉장히 좀 자세히 해석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까지만 좀 볼게요. 어디 있더라? 여기 데이터에서 본 것 같은데. 예. firming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사용하면서 올해 점도표 중간값 유지한 점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인상 막바지 인식을 함께 심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점들이 다소 시장에 안심을 줬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논리적인 주장들입니다. 저런 것도요. 논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는 안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뭐 추가적인 인상은 좀 제한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맞다. 지금이 옛날처럼 막 금리를 무작정 올리는 때는 아니고 금리 인상 후반전이지.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다. 뭐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어떤 시장의 성명서가 지난번과 달라진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시장 일부 안심을 줬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성명서 내용 간단하게만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 좀 더 보자면은 연준의 경제 전망이죠. 연준의 경제 전망 SEP라고 그러던가 그거를 어디에서 봤더라? 잠시만요. 이게 어디에 갔지? 여기 있습니다. SEP.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연준의 경제 전망입니다. 연준 니네가 경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볼 필요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 디셈버 프로젝션이라 해갖고 요거는 이제 12월 달에 예상인 거고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뭐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예상친 겁니다. 그래서 12월의 연준 생각과 지금의 연준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일단 실질 GDP 성장 23년에 0.4%, 12월엔 0.5% 성장한다 했는데 0.4%로 줄었네요. 그죠? 그리고 실업률 전망,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용시장 더 튼튼하다라는 쪽으로 이거는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12월엔 4.6이라 했는데 이번에 4.5가 됐으니까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준이 인플레와의 싸움에선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PC 인플레이션 보시면은 12월엔 3.1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3.3으로 예상치를 올렸습니다. 인플레와의 싸움이 잘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코어 PC 인플레이션도 3.5가 예상치였는데 3.6이 나왔다라는 거. 이번에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지금 경제 전망은 이래저래 좀 자신감을 좀 잃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자꾸 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고용 하나만 좋습니다. 고용 하나만 좋고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좀 찐득하게 오래 갈 것이라고 이렇게 시장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반적인 내용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연준이 확실히 은행 위기 때문에 다소 좀 자신감을 잃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와에 대한 뭐 그 인플레도 여전히 심각하다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 뭐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안 좋은 점은 아무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앞으로 그 통화 정책 그 앞으로 그 기준금리 인상 전망, 요게 사실 가장 좀 충격적인 부분이긴 해요. 연내 금리는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 연내 금리는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근데 보시면은 어 근데 보시면은요 지금 그 오히려 어젯밤 FOMC 회의 하고 나서 지금 그 연내 금리나 가능성을 시장이 더 높게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이거 제가 어제 한번 보여드린 거잖아요. FOMC 회의에 이건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새로운 자료인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FOMC 회의 전에는 최소한 여기 6월달, 7월달 FOMC에서 이 최종금리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5.25까지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근데 어제 FOMC 회의를 보고 나서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 기대를 더욱더 높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한 생각은 이제 뭐 그런 점입니다. 그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와 싸우겠다고 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 연내 금리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나 그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더 경제를 박살낼 것이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 참가자들이 지금 더 많아진 것 같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나 올해 버틸 거야. 나 올해 금리나 절대 없다. 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더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 참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일단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만의 해석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쭉 좀 드려봤습니다. FOMC 회의, 그래서 FOMC 그 회의 내용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금리나 기대감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지금 이제 오늘 상황을 보시면요, 다음번 회의에서 동결한다라는 의견이 지금 64%입니다. 뭐 물론 이게 이제 FOMC 회의가 5월 초기 때문에 이제 한참 남았는데 다음까지요. 뭐 지금 보는 건 사실 별 의미 없을 수 있는데 이게 기대감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사실 그 FOMC 한 일주일, 2주일 전에는 50bp 인상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은행 망하면서 25bp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오히려 연내 금리는 없다고 하는데 시장은 슬슬 이제 동결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대감의 괴리는 큽니다. 이런 기대감의 괴리 때문에 주식시장의 뭐 이상함, 뭐 채권 시장의 이상함,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산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대응이 하여튼 중요하다. 지금 마음 편하게 뭐 물론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마음 편하게 지금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쭉 했고 뭐 오늘 밤 이제 뭐 내일 밤 특별히 이제 뭐 경제 이벤트 없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뭐 특별한 거 없고 물론 뭐 여기 미국 고용지표 매주 발표되는 게 하나 있긴 있는데요. 여기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별로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특별히 서프라이즈나 뭐 쇼크가 아니면요. 뭐 내일 발표되는 것도 뭐 몇 개 있긴 있는데요. 근데 뭐 그다지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행주들이 워낙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은행 관련된 이슈들이 은행 관련된 옐런의 한마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했고 하여튼 이 은행주들 오늘 밤에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이건 JP 모건인데 뭐 JP 모건이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미국 은행주의 대표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대형 은행주인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지지력이 안 보이고 전저점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다. 얘네 은행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S&P도 좋고 뭐도 좋은데 얘네가 이 전저점 부근으로 내려와 갖고 이거 이제 붕괴시키는 순간은 이제 다시 변동성 확대해요. 그리고 다시 시장 대폭락이고 다시 빅스 올라가고 난리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오늘 밤에 좀 잘 봐야 되겠다. 계속해서 은행주들 자체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봤고,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시아장이나 지금 유럽 모습을 보면은 뭐 FOMC 회의 매파적인 거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뭐 아시아 환율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런 거에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어제 이제 사실 FOMC 회의 결과보다도 어제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FOMC 회의 결과 때문이 아니고 사실 옐런의 은행 관련된 발언 때문에 사실 금리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하여튼 이 금리가 하락한 것들이 아시아 증시나 뭐 유럽 증시에 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중국 증시가. 근데 뭐 이런 점들 때문인가 오늘 중국 증시 뭐 비교적 잘 나갔죠, 그죠? 네, 비교적 잘 나갔습니다. 상해 종합 뭐 물론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뭐 그래봐야지가 박스권인데,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다. 뭐 그리고 오늘 중국이 강세를 보인 거는 이 금리의 저런 하락으로 인한 위안화 강세, 위안화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또 미쳤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위안화가 또 크게 떨어졌단 말이죠. 이 달러 인덱스와 비스무리하게 지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것들의 뭐 이런 것들의 영향 때문인지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좀 크게 떨어지긴 했죠. 자, 하여튼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아시아는 뭐 비교적 뭐 상승 마감했다, 비교적 뭐 괜찮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위안화는 아직까지 이제 7위안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7위안을 쌍고점을 만들어내고, 지금 어쩌면 뭐 3고점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급속히 죽고 있으나 계속 죽는다라고 보기도 좀 뭐한 게, 이제 일단은 얘가 지금 추세 전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중요한 구간에 있어서 뭐 제가 일단 뭐 딱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도 오늘 뭐 조금 뭐 하락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본 조금 하락했는데 뭐 하락으로서 일단 그런 의미는 없죠. 일본 증시도 쭉 빠지다가 지금 약간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뭐 그래서 일단 뭐 다들 뭐 어떤 원래 가던 뭐 그런 추세에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 하여튼 FOMC 회의 옐런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잘 버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유럽 증시인데요. 유럽 증시도 보시면 FOMC나 뭐 그런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것 같다, 뭐 싶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중 반등하고 있고요.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몇 거래일 동안 못 넘으면 또 꺾이는 거고, 일단 그래서 뭐 그런 자리에 와 있어요. 다들 뭐 애매합니다, 상황이요. 다들 어떤 큰 추세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은 뭐 얼추 해외 사정은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가 이제 조금 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한국 증시 볼 건데, 일단 환율이 이제 워낙 급락을 했으니까 환율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1292원 저기 있는 저 분홍색 선 엮어 놓은 거, 요게 붕괴가 되면은 이제 절대 달러는 들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를 깨더라도 어떻게 깨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환율이 한 번에 28원이 하락하면서 2%가 빠졌단 말이죠. 물론 요즘에 이 환율의 변동성이 좀 다소 크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저런 시세는 분명히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지선이죠.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뭐 이런 걸 이렇게 깨는 거 뭐 이렇게 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이렇게 깨버리면은 어느 정도 이 하락시키는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이 좀 소진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오늘 이건 세력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겁니다. 뭐 물론 이게 분명히 레벨 다운된 건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1292원이라는 이 지지선을 확실히 레벨 다운 시킨 거기 때문에 붕괴된 건 맞고, 이제 이거 아래쪽으로 일단 꺾인 건 맞긴 맞는데, 그래서 더 이상 달러를 들고 가면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긴 맞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하루 만에 너무 많이 빠진 거고,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하루 빠진 거기 때문에 언더슈팅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달러를 팔아버리라,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고
이번 주 뭐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뭐 이 정도까지는 좀 확인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 달러를 이제 더 이상 들고 가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기술적으로는. 근데 확인하자, 확인.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있고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만 더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아니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까지는 확인해봐서 이거 다시 되돌리면, 다시 되돌려 다시 올라가면 이거 그냥 속임수 되고 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 일단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하여튼 수상합니다. 수상해. 오늘 그 코스닥의 윗꼬리 아랫꼬리 그 코스닥의 윗꼬리 길게 달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뭐 윗꼬리 좀 달리고,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신난다면서 오늘 콜옵션으로 오래간만에 100억씩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환율은 대폭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약간 좀 대놓고 너무 상방몰이한다라는 느낌 정도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세를 안 믿는다 그건 아닌데요. 움직임이 좀 니네 너무 과하지 않니? 니네 너무 힘들지 않니? 오늘 너무 진 뺀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 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오늘 움직인 거 인정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니네들이 이제 오늘 움직인 거 정말 진짜인지는 진짜 어쨌든 오르고 뭐 내리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니네가 이제 이 시세를 앞으로 뭐 내일 모레 최소 2거래일 이상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확인해봐서 다시 되돌리면 말짱 꽝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런 오늘의 움직임들이 좀 약간 좀 슈팅성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한국 증시가, 오늘 한국 원화 표시 자산들이 너무 오늘 자기네들한테 사실 딱히 호재가 터진 건 아닌데 그냥 하여튼 뭔가 핑계를 대고 지금 쥐어 짜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은 해보고 움직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난 뭐 약간 좀 나는 뭐 투기적으로 움직여보고 싶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달러 매수,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한 번쯤은 역발상을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사는 거는, 오늘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 세력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아래로 가는 그림이에요. 그냥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달러 사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오히려 역발상도 근데 이제 고위험 고수익이지 않습니까? 위험 감소 성향 많으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들이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뭐 그렇게 정석적인 건 아니나 나는 돈 많이 벌겠다, 난 욕심쟁이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달러 매수를 고민해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달러 많이 떨어졌는데 얘가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또 붕괴시켜야 또 이제 또 어쨌든 뭐 계속 하락 추세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 달러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아래로 가는 힘을 잘 아껴서 써야지 이 아래에 있는 지지선들도 붕괴시키면서 얘가 이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정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 정도는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만 빠졌으면은 오히려 상당히 좀 두근두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2% 넘게 왕창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차라리 더 달러를 들고 있는 입장에선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했다, 뭐 이 정도 생각 정도는 있어요. 하여튼 근데 지켜봐야 된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이야기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뭐 저희 생각을 좀 다 뭐 이야기해드린 것 같긴 한데, 섞어서 이 코스피 오늘 뭐 오래간만에 그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런 장중의 양봉을 보여야 된다. 장중의 양봉을 보여야 그래야 이게 좀 튼튼하게 올라간다라는 거다. 근데 요즘 계속 음봉이지 않냐.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던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개인들이 콜옵션을 100억씩 순매수하면서 마치 이제부터 대세 상승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한국 증시의 어떤 분위기 메이커였던 코스닥이 오늘 지수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 아침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온다면은 양봉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코스닥 아래쪽으로 계속 일단 하루 더 들고 가볼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분명히 아침에 드렸거든요. 아침 영상 그 아침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코스닥 아래쪽으로 보는 거 포기하기는 좀 그렇죠. 더 들고 가야 되죠, 일단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분위기 메이커가 지금 윗꼬리 이렇게 길게 달리고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거기다가 하필이면 오늘 그 코스피가 콜옵션을 110억씩이나 매수하는 걸 보면은, 아무튼 지금 오늘의 이런 시세들 분명히 강하긴 강했으나 이거 니네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의심해봐야 되고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확인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신 바싹 잘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달러 이야기 해드렸죠. 달러 진짜 나는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나는 뭔가 믿음은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역발상을 고민해봐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은 자리입니다. 다 그 지금 전부 다 그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에서 오히려 역발상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지금 매도세가 나온 의미 있게 매도세가 확인된 게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잘못하면은 분명히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임은 분명하나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큰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큰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슬슬 진짜 야 오히려 아래쪽으로 베팅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인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 제 생각에 일단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물증이 없을 뿐이죠. 의미 있는 매도세가 보여야 아래쪽으로 베팅하는데 아직 의미 있는 매도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며칠 정도 확인해보자. 타이밍 노려보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계속해서 매파적인 뭐 일단 연내 금리나 업되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또 그리고 뭐 은행 위기, 그죠? 뭐 예금 전액 보호 안 해준다며요. 그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든든했었는데 그 예금 전액 보호가 근데 안 해준다니까 심리적으로 분명히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은행주들의 위기 계속되고 있는 거 봤죠? 이런저런 점들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역발상 오히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증시가 강하게 오르고 환율이 대폭락을 한다? 그렇다면 역발상 적용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 아래쪽으로 베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장은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나 하여튼 꿈이 좀 큰 분신 좀 위험 감수 성향이 많고 꿈이 큰 분들은 지금 머리 잘 굴려야 된다. 뭐 그렇게 지금 자리의 중요성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아직까지 아래쪽까지 여유롭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아래쪽으로 못 볼 근거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뭐 시간 좀 기다려 보자. 이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뭐 올랐으니까 다 올랐겠죠.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르고 다 올랐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그래봐야 여기서부터 빠지면 또 의미 없어질 수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봐야 여기서부터 빠지면 또 의미 없어질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아직까지는 다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 잘해야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강할 때 지금 강했다라고 대세 상승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 이렇게 뭐 중요한 저항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넘어가는 이제 여기 이 선에서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돌파한장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도 어딘가 매물대를 넘어가야 이제 더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없겠죠. 예. 물론 윗꼬리가 심상치 않게 달리긴 했으나 이거는 일단은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어떤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한 척한 거기 때문에 저항대를 돌파한 척한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이 좀 너무 커져서 그런가 에코프로 BM도 오늘 윗꼬리 달리고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다소 좀 지금 힘이 좀 빠져가는 게 아닌가 우리 의심 정도는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게 물론 이제 오늘 레벨업 했으니까 위로 더 간다는 의미는 맞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계속 위쪽으로 베팅하는 거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참고로 고수의 영역입니다. 저렇게 어떤 중요한 저항 돌파한 착하면 변동성 터지거든요. 이런 사실 오늘 같은 때 에코프로 BM 막 진입해갖고 단타 치고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초고수입니다. 초고수들은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초고수가 아니라면 나는 매매에 익숙치 않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좀 누울 자리는 아니죠. 누워서 다리 뻗고 있을 그런 자리는 아니죠. 지금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는 없어졌다라는 거. 근데 꼬리도 일단 심상치 않다. 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다. 뭐 요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하여튼 뭐 잘 봐야 됩니다. 어제 하락하긴 했는데요. 뭐 그런 하락세가 연속적으로 나와야지 뭐 하락을 하는 거고. 일단 뭐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시 어제 하락했던 거 되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지금 제가 S&P나 나스닥에 대해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하여튼 근데 분명히 어제 일단 장대 음봉은 나온 건 분명하니까
저 당대 연봉을 기준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은 충분히 해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뭔가 나는 어떤 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자그마한 근거는 있으니 베팅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위쪽에 있는 어딘가 2월 2일 날 요 저항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나스닥이 지금 이 자리 넘은 게 아니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베팅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채권 시장 10년물 국채금리 3.4짜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셔야 됩니다. 3.4 붕괴 시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고 시장은 그러면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강하게 반영하는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FOMC 회의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 여전히 괴리가 많이 있고요. 채권 투자자들의 생각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에도 여전히 많은 괴리가 있고 아직까지 이게 좀 찜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전 아래쪽으로 보자 계기자 이런 거는 일단 증시 추세도 중요한 자리를 넘어선 건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계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 지금까지 의미 있게 넘어선 거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하나 원달러 환율이 이제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켜서 이거는 좀 이제 굉장히 찝찝한 면이긴 하나 얘도 이제 붕괴를 시키긴 시켰는데 너무 이제 언더슈팅 약간 슈팅기나게 붕괴를 시켰으니까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 역발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 해드려 본 거죠. 하여튼 지금 원달러 환율 하나 빼고는 아직까지는 다 뭔가 베팅해 볼 수 있고 개길 수 있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렇게 개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이 우리의 좀 혼란스러움 또 그리고 이런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거는 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제 밤에 FOMC 회의라든가 옐런 연설이라든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반영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제 시간 두면서 시장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잘 보셔야 되겠죠. 국제유가도 보시면 지금 여기 살짝 보이니까 영상 안 치울게요. 제 얼굴. 여러분 71달러 부근이 어떤 중요한 저항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못 넘으면 반등시 매도 전략 중요한 저항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는 분명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거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금값이 오르는 것도 금값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은행이 불안하다 이런 거를 이야기는 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